2025년 7월 러시아 캄차카 앞바다 땅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규모 8.7의 초대형 지진이 터졌다. 불과 몇 분 뒤 일본과 러시아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대한민국도 경보망에 걸렸다. 사람들은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줄 거야라며 안심했다. 실제로 일본에는 1m 이상의 쓰나미가 예상됐지만 우리나라 쪽 예측치는 고작 0.3m. 결과는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건 단지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 만약 일본이 우리를 막아주지 못한다면 혹은 쓰나미가 다른 방향에서 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해, 동중국해, 그리고 황해.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위협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동해 해군은 지금도 살아있는 지진대로 전문가들은 우리 세대 안에 규모 7.5부터 8.5까지의 대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쓰나미는 주로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해저 경사가 무너져 내리면 바닷물이 한쪽으로 밀리며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는 해저 산사태, 그리고 바닷속 화산 폭발의 충격파로 순식간에 전 세계 해안으로 퍼뜨리는 해저 화산 폭발. 마지막으로 바다 밑 지각이 갑자기 밀려 올라오면 그 힘이 물을 밀어 올려 수십 미터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해저 지진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세 가지 원인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적이 있다. 과거 쓰나미 기록을 보면 1983년 5월 일본 서쪽 해저에서 규모 7.7의 강진으로 불과 1시간 만에 동해안에 의해서 3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고 강원도 삼척, 속초 일대에서 부두와 배가 부서졌다. 사망 1명, 실종 2명, 400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우리에게 피해를 남겼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3년 7월 일본 홋카이도 남서부 해역에 규모 7.8 지진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쓰나미는 밤바다를 가르며 울릉도와 동해안 일대를 덮쳤다. 속초항은 2.76m의 쓰나미를 기록했고 울릉도 저동항에서는 어선 수십 척이 뒤집히고 해안도로가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0m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삼키며 그 충격은 동해를 건너 포항, 울산, 부산 해안에 1m 안팎의 파도를 몰고 왔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반도는 쓰나미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만약 일본이 쓰나미를 막아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 태평양과 한반도 사이에 길게 뻗은 모양으로 거대한 육지가 천연 방파제처럼 파도를 막아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일본이 정면에서 파도를 맞아 흡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믿음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태평양 쪽에서 오는 쓰나미는 일본이 막아줄 수 있지만 일본 서해안 지역인 혼슈와 규슈에서 지진이 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순간 일본은 방패가 아니라 쓰나미의 발원지가 된다. 결국 일본이 쓰나미의 방파제 역할은 태평양 쓰나미에만 해당된다는 말이다. 쓰나미의 위협은 어느 바다에서나 시작될 수 있고 동해, 서해, 남해 모두 위험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곳은 동해안이다. 동해안의 특성상 길고 좁은 모양 때문에 파도의 힘이 쉽게 증폭된다. 만약 북한이나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파도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 곧장 동해안을 향해 달려오게 되는데 그 속도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 경보가 울린 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5분에서 10분 사이다. 동해안 쓰나미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다. 강원도 강릉부터 경북 울진까지 이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동해안에는 무려 16개의 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모든 발전소가 멈추는 순간 피해는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게 된다. 반대로 서해에서 쓰나미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서해는 얕은 바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황해 해저 단층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중국 연안에서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강력한 지진이 해저를 흔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밀려온 파도는 인천, 군산, 목포 등 서해안 전역을 덮칠 수 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 특성상 만조와 쓰나미가 겹친다면 피해는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은 어떨까? 여기는 장거리 쓰나미가 도달하는 관문이다. 필리핀 해구나 대만 근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저 지진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도 힘을 잃지 않고 남해에 도달할 수 있다. 시속 700km 이상의 속도로 다가오는 파도는 부산, 여수, 거제 등 수많은 해안 도시를 한 번에 삼킨다. 만약 한여름 휴가철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려 있을 때 이런 파도가 덮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쓰나미가 다가올 때 생존을 결정짓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다. 경보가 하루 전부터 발령되는 경우도 있지만 10분 안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지진 직후 바닷물이 갑자기 수십 미터 뒤로 물러난다면 즉시 도보로 4층 이상의 고지대로 대피하고 기다려야 한다. 만약 첫 번째 파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2차, 3차 파도가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는 첫 파도가 아니라 30분 뒤 찾아온 두 번째 파도였다. 일본과 미국 일부 해안 도시는 쓰나미 경보 후 5분 만에 전 지역 대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대피소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해안가로 놀러가거나 살고 있다면 대피 경로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두자.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이 쓰나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3번이나 동해안에서 쓰나미를 경험했고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비 없인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